너것들이 어르신들을 무시해? 죽고 싶어 환장했어. 내가 나이가 들어도 아직은 너것들 정도는 처리할 수 있지. 지금부터 내가 아니, 김정자가 이 요양원을 박살내어 다시 싹 뜯어 고칠 거야. 정신 차려 이것들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행복한 동산 요양원에는 새로운 체험자가 도착했습니다. 72세 김정자 씨, 깔끔하게 빗어넘긴 은발에 단정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은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요양보호사 서미진이 무표정한 얼굴로 정자 씨를 안내했습니다. 26세인 서미진은 이곳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 좋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식사 시간이니까 빨리 앉으세요. 서미진은 정자 씨 앞에 식판을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국물이 약간 튀었지만 사과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조용히 식판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진아, 물 좀. 옆자리에 앉은 80대 박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서미진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혀를 차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자 씨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40년 전 그녀를 정자 사범님이라 부르며 벌벌 떨던 후배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요양원에서 체험을 받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빨리 드세요. 다른 일도 많다고요. 서미진이 마침내 반말까지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고개를 숙이며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모두들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젓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손목에서 예전의 그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무수히 반복했던 태권도 수련의 기억이 몸속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애야. 정자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위압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서미진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정자 씨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체형이 달라 보였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일직선이 되고 흐린 눈빛에 날카로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서미진이 뒤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뀐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정자 씨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였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미진의 입이 벌어졌고 박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정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72세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선언이었습니다. 정자 씨의 눈에서 40년 전 그 날카로운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서미진은 뭔가 잘못된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설마, 진짜? 서미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 금메달리스트라고요? 서미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요양보호사들도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72세 할머니가 무슨 금메달이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그러세요. 젊었을 때 뭐 대단했다고. 동료 직원인 이순희가 거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어르신들을 우습게 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정자 씨는 조용히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돌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자 씨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휴게실로 이동하며 요양원의 실상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물 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87세 최할아버지가 목이 말라 힘겹게 부탁했지만 서미진은 스마트폰 게임에만 열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10분을 더 기다린 후에야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박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려 했지만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미진은 잠깐만요. 게임 끝나고라며 5분을 더 방치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으셨어요? 서미진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정자 씨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정자 씨는 조용히 자신의 침대 옆 창가로 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낮잠을 자는 사이 그녀는 천천히 허리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태권도 시범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순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녀의 이름은 온 나라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랑, 김정자 선수. 몸이 기억하는 건 평생 가는 법이지. 정자 씨가 혼잣말을 하며 어깨를 돌렸습니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지만 놀랍게도 몸은 아직도 그때의 감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뻗어보니 유연성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서미진이 다가왔습니다. 정자 씨가 스트레칭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할머니 운동하시네요? 정말 태권도 했었나 봐요? 서미진의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여들어 정자 씨를 구경거리처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들은 다 옛날 얘기가 좋으시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순이가 거들며 웃었습니다. 정자 씨는 스트레칭을 멈추고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애들아. 정자 씨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노인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 네. 뭐라고 하셨다고요? 서미진이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당하고 있는 것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정자 씨가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아까의 구부정한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지고 어깨가 벌어지자 그녀의 체격이 생각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뭐 하실 거예요? 원장한테 일러 바치실 건가요? 서미진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냥 참으시지 여기가 어딘데라며 합창했습니다. 정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 태극기 아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를 들었던 그 순간이 되살아났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정자 씨가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미진과 직원들은 뭔가 섬뜩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72세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잠들지 않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참교육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일이 원장 김대식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50대 중반인 그는 15년째 이 요양원을 운영해왔지만 어르신들보다는 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전형적인 사업가였습니다. 서미진 씨, 어제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김대식 원장이 사무실로 서미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나 미안함보다는 또 어르신이 트집 잡나 하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냥 새로 오신 김정자 어르신이 예전에 태권도 했다고 허풍 떠시면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서미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태권도요? 하, 어르신들이 다 그러시죠. 젊었을 때 뭐 대단했다고. 알겠어요. 그냥 적당히 맞춰드리세요. 원장은 정자 씨의 말을 완전히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그에게 어르신들은 그저 돈을 가져다 주는 고객일 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자 씨가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김정자 어르신이시죠? 앉으세요, 앉으세요. 김대식 원장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또 몸불만이야 하며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어제 직원이 저희들한테 아, 그 일 말씀이시죠? 어르신, 우리 직원들이 좀 바빠서 그래요. 어르신들이 예민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원장이 정자 씨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차단했습니다. 완전히 직원 편을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정자 씨의 눈빛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민하다고요? 네, 사실 연세가 드시면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정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국가대표 시절 후배들이 실수할 때마다 정자 언니가 화내면 어떡하지 하며 벌벌 떨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한국 태권도계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때는 나 하나가 움직이면 전국 체육관이 조용해졌는데 정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그 말을 또 노인네 허풍으로 치부했습니다. 어르신, 옛날 얘기는 그만하시고 그냥 우리 직원들이 좀 바쁘다고 이해해 주세요. 요양원이 공짜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원장의 말에 정자 씨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공짜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요양원의 대주주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원장님, 정자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제대로 사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사과요? 뭔 사과를 해요? 어르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닌가요? 원장이 오히려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의 문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위에서부터 썩어 있다는 것을. 정자 씨가 원장실을 나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참교육 시작해야겠구나. 복도에서 서미진과 마주쳤습니다. 서미진은 여전히 건방진 표정으로 정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원장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자 씨는 서미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40년 전 올림픽 무대에서 보여줬던 그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애야, 너희들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네. 무슨 착각이요? 곧 알게 될 거야. 아주 확실하게. 정자 씨가 돌아서는 순간 서미진은 등골에 오한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 씨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40년간 간직해온 연락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까지.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정자 씨의 입꼬리에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정자 씨는 다른 어르신들보다 일찍 일어나 요양원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국가대표 시절 새벽 훈련을 위해 오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김정자 어르신, 벌써 일어나셨어요? 새벽 근무를 서던 야간 요양보호사 한민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민수가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식, 침대 시트를 교체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기저귀 갈아드릴 때 너무 급하게 하시네요. 어르신 피부가 다칠 수 있어요. 정자 씨가 조심스럽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민수는 할머니가 뭘 아세요? 하는 표정으로 대충 넘어갔습니다. 정자 씨는 작은 수첩을 꺼내 조용히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15분 한민수 직원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 몸 거칠게 취급.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서미진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어제 일로 더욱 기분이 나빠져 있었는지 평소보다 더 퉁명스러웠습니다. 어르신들, 밥 빨리 드세요. 설거지도 해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예요. 서미진이 식판들을 쿵쿵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튀어 박할머니의 옷이 더러워졌지만 사과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가 다시 수첩에 적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서미진 직원 식판 거칠게 제공, 박 어르신 옷 오염 후 사과 없음. 김정자 어르신,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계세요? 박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정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답니다. 증거요? 그런 게 소용이 있을까요? 박할머니가 의구심을 표했지만 정자 씨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왠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정자 씨는 휴게실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72세 치고는 놀랍도록 능숙하게 카메라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잘 다루시네요? 최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정자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순간 서미진이 휠체어를 탄 어르신을 거칠게 밀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찰칵. 정자 씨가 재빠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미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사진 찍고. 서미진이 뒤늦게 알아차리고 다가왔습니다. 아, 그냥 요양원 풍경이 예뻐서요. 정자 씨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서미진은 72세가 뭘 안다고 하며 관심을 끊었습니다. 오후 4시 정자 씨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여기 계셨네요. 30대 남성이 반갑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그는 정자 씨를 보자마자 깊게 인사했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정자 사범님이 요양원 체험 중이시라고. 그의 정체는 정자 씨의 제자였던 김태환의 아들, 김민호였습니다. 현재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자 씨를 사범님이라 부르며 자랐습니다. 사범님, 제가 서포트할게요.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민호의 등장에 요양원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에게 이런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자 씨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해요. 하지만 어르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최할아버지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당하신 일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자 씨의 말에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체념이 아닌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수첩을 정리하며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내일 오면서 변호사 한 분 모셔와 줄 수 있겠니? 변호사요? 물론이죠, 사범님.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일 전문으로 하시는 분 계세요. 전화를 끊은 정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하다.
그런데 정자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애들아,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어. 나 여기 체험 온 게 아니거든. 정자 씨가 혼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 요양원 대주주가 바로 나야.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미진이 야근을 위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다음 날 오전 10시 요양원 2층 회의실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대식 원장은 갑자기 소집된 이 회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자 어르신이 정식으로 회의를 요청하셨다고요? 네, 보호자분들과 구청 복지과 그리고 시민감시단까지 참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총무 직원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원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어떻게 아는 것일까? 오전 10시 30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청 복지과 김소영 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시민감시단 대표 박철수 씨, 그리고 어르신들의 보호자 5명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서미진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 뒤쪽에 서서 불안해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의 평범한 할머니 모습과는 달리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태블릿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민호가 정장 차림으로 함께 입장했습니다. 저분이 김정자 어르신이신가요? 생각보다 구청 김소영 팀장이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정자 씨의 당당한 모습이 예상과 달랐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안을 제보한 김정자입니다. 정자 씨가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40년 전 기자회견에서 보여줬던 그 당당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김대식 원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저한테 말씀하시면. 원장님께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죠. 정자 씨의 단호한 대답에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구청 김소영 팀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김정자님께서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자 씨가 천천히 태블릿을 켰습니다. 서미진과 직원들은 무엇이 나올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지난 3일간 이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미진이 식판을 툭 던지며 반말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건. 서미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는 박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10분간 방치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중 한 명이 박할머니의 딸이었는데 그녀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당하고 계셨다고요? 세 번째 영상에는 한민수 직원이 기저귀를 갈아주며 어르신의 몸을 거칠게 다루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구청 담당자의 표정이 심각해졌고 시민감시단 대표는 붕괴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식 원장이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좀 바빠서 그렇지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한 적은 오해라고요? 정자 씨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일까요? 네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원장이 정자 씨와의 면담에서 어르신들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원장님, 이게 정말 어르신들이 예민해서 일어난 일들인가요? 구청 김소영 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서미진이 갑자기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깐 화장실에. 도망가려는 서미진을 정자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불러 세웠습니다. 앉아.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40년간 쌓인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미진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자 씨의 눈빛이 서미진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서미진은 그 시선을 받고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미진 씨, 해명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구청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저는 정말 바빠서 그랬을 뿐이고. 서미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무력했습니다. 바빴다고 어르신들을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보호자 중 한 명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추궁했습니다. 정자 씨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일간의 모든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상세한 보고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요양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자 씨가 잠시 멈춰서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원장과 직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정자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구청 김소영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즉시 조사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원장님, 각오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72세 할머니의 투정 정도로 여겨졌던 일이 이제는 요양원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정자 씨는 조용히 태블릿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군. 하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한 충격을 주었으니까요. 구청 김소영 팀장이 정식 조사를 언급하자 회의실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았습니다. 김대식 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해입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을 함부로. 오해? 정자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앉아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일까요? 정자 씨가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행복한 동산 요양원 주주 명부입니다. 대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죠. 구청 담당자가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정자님이 대주주라고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원장과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어르신이 우리 사장님이시라는 말씀이세요? 서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여기 체험 온 게 아니라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정자 씨의 폭탄 발언에 직원들이 일제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3일 동안 충분히 봤습니다. 이 요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이죠. 김대식 원장이 급히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사과해서 될 일인가요? 3일 동안 어르신들이 당한 일들이 사과로 해결됩니까?
그때 서미진이 갑자기 발끈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놀아났다는 생각에 자제력을 잃은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정체를 숨기고 우리를 함정해. 함정? 정자 씨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애야, 함정이 뭔지 아니? 함정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 치는 거야. 너희들이 나쁜 일을 안 했으면 걸릴 일도 없었겠지. 하지만 그래도 서미진이 계속 따지려 하자 정자 씨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너 지금까지 내가 참아준 걸 몰라? 뭘 참아주셨다고요? 서미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전히 72세 할머니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보여줄게. 정자 씨가 갑자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동작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오른발을 높이 들어 올린 것입니다. 완벽한 태권도 앞차기 자세였습니다. 72세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헉! 서미진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자 씨의 발이 자신의 얼굴 앞 10cm까지 왔다가 멈춘 것입니다. 이게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야.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72세 할머니의 몸에서 나온 완벽한 격투 기술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서미진이 벌벌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몸은 기억하고 있거든. 정자 씨가 다리를 내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카리스마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야, 한 가지 더 알려줄게. 정자 씨가 서미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미진은 벽에 등을 붙인 채 움찔했습니다. 노인을 무시하는 건 내 앞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짓이야. 왜냐하면 정자 씨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나는 평생 그런 것들과 싸워온 사람이거든. 김대식 원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민수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고 이순희는 정자 씨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원장님, 정자 씨가 무릎 꿇은 원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부터 이 요양원은 완전히 바뀝니다. 어르신 중심의 운영 시스템, 직원 재교육, 그리고 철저한 감시 체계까지.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구청 김소영 팀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김정자님,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가 서미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애야, 너는 선택해. 선택이요? 지금 당장 사표 내고 나가든지 아니면 어르신들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6개월 무급 봉사하든지. 서미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6개월 무급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게 싫으면 나가면 되지. 단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정자 씨의 단호한 말에 서미진은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표 쓰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정자 씨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원장과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보호자들은 감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요양원은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됩니다. 내가 보장할게요. 구청 담당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다니. 정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한번 정의를 실현한 기분이었습니다. 참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서미진이 사표를 내고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은 마치 다른 세계가 된 것처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물 가져다 드릴게요. 새로 들어온 요양보호사 정은미가 박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물컵을 건넸습니다. 예전의 서미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니 고맙네요. 박할머니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김대식 원장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요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직접 묻고 있었습니다. 최할아버지,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베개가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원장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 고맙지. 최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원장과 마주치기만 해도 눈치를 봤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40년 전의 금메달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범님, 정말 대단하세요. 민호가 옆에 앉으며 감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사람은 원래 변할 수 있어. 다만 계기가 필요할 뿐이지. 정자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한민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 거칠게 어르신들을 돌봤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자, 아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인사드리려고. 한민수가 90도로 깊게 인사했습니다. 한민수 씨, 이제 그만 미안해 하세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제 어르신들 정말 잘 모실게요. 한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요양원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분들이 왜? 원장이 놀라며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KBS 기자와 카메라맨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뉴스팀입니다. 김정자님 계신가요? 저희 요양원이 왜 뉴스에? 원장이 당황하는 사이 정자 씨가 태연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제가 김정자입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72세의 태권도 실력으로 요양원을 개혁하신 분이시죠? 기자의 말에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에 나온다고요? 네. 인터넷에서 대화제가 되고 있어요. 전설의 태권도 금메달리스트가 요양원을 구했다면서요. 기자가 설명하자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자 어르신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셨나 봐.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자님, 왜 정체를 숨기고 요양원에 들어오셨나요? 진짜 모습은 숨어서 지켜볼 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를 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에요. 정자 씨의 대답에 카메라가 집중되었습니다. 태권도 실력을 보여주신 순간은 어떠셨나요? 40년이 지나도 몸은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인터뷰 도중에 박할머니와 최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기자님, 정자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세요? 박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집처럼 편해졌어요. 최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정자 어르신이 우리의 영웅이에요. 기자가 원장에게도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업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정자 사장님 덕분에 진짜 요양원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원장의 진솔한 고백에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정자 씨는 다시 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몰려와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정자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이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정자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녁 시간 새로운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성스럽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맛있게 드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정은미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런 대접 받아도 되나 싶어요. 박할머니가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식사 후 정자 씨는 창문으로 요양원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정성스럽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요양원다워졌네. 정자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사범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아니야. 여기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 진짜 변했는지 확인해야지. 정자 씨의 눈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관찰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이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72세 태권도 금메달리스트가 정체를 숨기고 요양원 실태를 파악한 후 직접 나서서 완전히 개혁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소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응원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다. 72세에 저런 용기라니 대단해. 모든 요양원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정자 씨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한번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정자 씨는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받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40년간 간직해온 금빛이 바랜 올림픽 메달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자 언니, 여기 계셨네요. 박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한 달 전에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박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아침에 손자가 전화해서 할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아졌냐고 하더라고요. 박할머니의 말에 정자 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곧이어 최할아버지와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자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였네요.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정자 씨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범님, 깜짝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 민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새로 만든 명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행복한 동산 요양원 명예원장 김정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모두 찬성했어요. 사범님을 명예원장으로 모시고 싶다고요. 정자 씨가 놀라며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내가 명예원장이라니. 그때 김대식 원장이 직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정자 씨를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자 사장님, 아니, 명예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요양원이 뭔지, 어르신들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새로운 직원 정은미도 덧붙였습니다. 명예원장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저희에게 큰 가르침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겠습니다. 정자 씨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오후 4시 요양원에 또 다른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자 씨의 옛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범님, 정자 사범님, 40대, 50대가 된 그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정자 씨를 애워쌌습니다. 뉴스 보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역시 우리 사범님, 72세에도 정의를 위해 싸우시다니. 사범님이 가르쳐 주신 태권도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말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말에 정자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사범님, 우리가 태권도장 운영하면서 번 돈 모았어요. 이 요양원에 기부하고 싶어요. 뭐,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사범님이 평생 사회에 기여하신 것처럼 저희도 기여하고 싶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정자 씨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사람들이 요양원 로비에 모였습니다. 어르신들, 직원들, 제자들, 그리고 보호자들까지 마치 큰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명예원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이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정자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40년 전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구나라고. 정자 씨가 메달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어요. 진짜 금메달은 따로 있었다는 걸. 그게 뭔가요? 박할머니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소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진짜 금메달이에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정자 씨의 말에 깊이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나도 늙었지만 정의감은 안 늙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지키는 일에는 나이가 상관없다는 걸 배웠어요. 정자 씨가 어르신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중한 존재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함부로 대받을 이유는 없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 정자 씨가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어른들을 지키는 신성한 일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직원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내 마지막 무대는 여기인가 보네요. 정자 씨가 요양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올림픽 무대에서는 혼자 서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모두와 함께 있어요. 이게 더 행복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뜨거운 박수가 요양원 전체를 감쌌습니다. 밤이 되자 요양원은 평화롭게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고 직원들은 따뜻하게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정자 씨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자랑스러워하겠지? 돌아가신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40년 전에 그 금메달보다 더 값진 걸 얻었어.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메달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 씨는 운동복을 입고 요양원 정원에 나왔습니다. 태권도 품새를 시작했습니다. 72세의 몸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동작이었습니다. 어머, 정자 언니 운동하세요? 박할머니가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함께 해볼래요? 건강에 좋아요. 곧 다른 어르신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정자 씨의 지도 아래 간단한 체조를 따라했습니다. 직원들도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요양원이 정말 달라졌네요. 명예원장님 덕분이에요.
오후에는 동네 아이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정자 씨가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할머니 대박. 진짜 금메달리스트시구나. 정자 씨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날 저녁 정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어르신들이 웃고 직원들이 정성을 다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품는 모습을 봤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다. 진짜 금메달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창밖으로 요양원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밤을 맞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가 마지막으로 메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완성됐구나. 내 인생의 진짜 금메달이. 그리고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2세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의 새로운 무대에서 말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 정의를 향한 마음에는 정년이 없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어르신들 구독과 좋아요로 행복한 삶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